상충곡 시작합시다. 상충곡 보물 상준다 그런 상인데요. 단순히 상준다라기보다는 봄을 예찬 혹은 봄을 칭송한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바로 들어가죠. 홍진에 묻힌 분네. 홍진은 밑에도 나와있지만 속된 세상이란 뜻이죠.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진짜가 먼지 진짜예요. 그래서 이제 먼지 진짜를 써서 홍진 이런 식으로 속세를 표현하기도 하고 금방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아예 먼지라고도 나옵니다. 자연친화적인 시에서 이러한 홍진 내지는 먼지라고 하는 표현 나오면 속세를 지칭하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일단 속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이네요. 홍진에 묻혀있는 사람들아 이내 생에 어떠한고 이내 생에 어떠한지를 이제 물어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제 화자를 의미하는 것일 거고요. 화자의 삶이 어떠하냐, 내 삶이 어떠하냐.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라면은 이 시 자체가 자연친화적인 시기 때문에 속세에 있는 사람들과 대비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화자는 스스로 무엇을 드러내고 있다?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연에서 살고 있는 삶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내생이 어떠한고? 옛사람의 풍요에 미칠만 하냐 안 될만 하냐 옛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아주 그냥 단순히 옛날에 살았던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에 응거하는 삶을 살았었던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풍요에 미칠까 못 미칠까? 네, 그들만 해 못해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죠. 사실은 나는 이제 그들만 하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본다라기보다는요. 천지간 이 세상에 남자 몸이 나만한 이가 많다. 많다 이런 거고요. 살림에 묻혀 있어서 자연에 묻혀 있어서 지락은 지극한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지극한 즐거움을 모르겠는가? 수간목에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요. 수간목의 수간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방 한 몇 칸, 두어 칸 이런 정도를 의미합니다. 두어 칸의 모옥, 초가집을 의미하죠. 그래서 두어 칸의 초가집을 벽계수, 계수 대충 아시죠? 계곡물, 푸른 계곡물 앞에다 지어놨다라는 겁니다. 초가집을 푸른 계곡물 앞에다 지어놓고 송이 뭐야 얘들아? 소나무, 쭉 뭐야? 대나무, 소나무, 대나무, 울리에 이 울이라는 게 이제 울창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소나무, 대나무, 울창한 그 속에 풍월 주인이 되어 있다. 나는 그 소나무, 대나무, 울창한 그 속에서 풍월을 즐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엊그제 겨울이 지났습니다. 아까 했던 대로 제목이 상충곡이에요. 이제 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엊그저께 이제 겨울 지났더라는 걸 알 수 있겠고 봄이 돌아왔습니다. 도화행화는 복숭아꽃, 살구꽃, 석양 속에 피어 있고요. 녹양방초, 버드나무와 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버드나무와 풀, 가랑비 속에 푸르도다. 풍경이죠. 봄의 정경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풍경이 어떠하다? 칼로 마름질을 했는가? 마름질이라는 게 이제 칼로 재단하다, 만들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칼로 재단해서 만들었는가? 붓으로 그림을 그려서 만들었는가? 그만큼 자연의 풍경이 너무 기가 막히게 아름답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아, 이거 진짜 만든 거야? 그린 거야?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이런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화신공, 조화라는 표현도 자주 나옵니다. 이 만들 조의 될화 이런 건데요. 아무튼 이제 조화신공이라는 걸 조물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조라고 하는 한자가 조물주의 조입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물주의 신비로운 그 능력이 물마다 만물에 헌사롭다, 야단스럽게 배어 있다. 조물주의 솜씨가 모든 그 만물들 하나하나 다 만드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조물주가 하나하나 다 이제 만들어서 그 신비한 능력들을 하나하나에 다 조물주의 손길이 배어 있다. 이러한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를 못 내게 어서. 수풀에 울고 있는 새는 봄 기운을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소리마다 교태, 아양을 부리고 애교를 부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뭐 새가 뭐 그렇다라기보다는 화자가 좋은 거죠. 이러한 표현들 우리가 뭐 잘 알고 있습니다.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거. 감정이입의 표현 기법 있죠. 무라일체연이 만물과 내가 하나니 흥인들 다르겠느냐? 만물과 내가 하나다. 그러니까 흥이 뭐 다르겠어? 자연에서 자연들 자체나 나나 느끼는 흥은 다 똑같다. 살인문에 걸어보고 살인문은 그 앞에 문이죠. 그리고 정자에 앉아보니 정자에 앉아서 소요음영 소요음영은 밑에도 나옵니다. 뭐 돌아다니면서 산책을 하면서 시를 읊는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소유음영과 같은 의미의 말이 밑으로 가면 이제 미음만무라고 나옵니다. 산책을 하면서 시를 읊는다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소유음영하여 산일이 적적한데 산속에 적적하대요. 조용하다, 고요하다 정도로 보면 되겠지. 이게 뭔가 외롭다라고 하는 정도로 보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는 그냥 고요 정도로 이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적적하다라는 거는요. 그래서 이제 한중진미, 한가로운 가운데 참맛, 진정한 맛, 자연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진정한 맛을 알 사람이 없이 나 혼자 그것을 즐기고 있다. 혼자서 그거 즐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바로 이웃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나 진짜 좋은 거 하는데 너도 한번 해볼래? 권하는 거죠. 산수 구경 가자. 자연으로 구경을 나가자. 답청은 오늘하고 답청은 밑에 나옵니다. 풀밟기는 오늘하고 욕기, 목욕은 뭐 내일 하자. 목욕은 이제 뭐 개울가 밑에 나올 겁니다. 이제 개울에서 멱을 감기. 씻고 논다는 이야기죠. 물에서 논다는 이야기죠. 물놀이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채산하고 아침에는 산에서 풀을 캐서 먹고 저녁에는 낚시해서 물고기 잡아먹자. 이 두 줄 대꾸의 모습이 보이고 있죠. 갓 괴어 익은 술을 갈건으로 걸러놓고 오늘날에는 좀 다르긴 하지만 옛날에는 그 술을 먹을 때 직접 집에서 이제 만들어 먹는 경우가 많죠. 술집에서 파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물론 술집에서 팔기도 팔았겠지만 집에서 이제 만들어 먹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옛날 술 같은 경우는요, 이제 그 누룩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그거를 발효를 시켜서 만들었답니다. 뭐 쌤도 본 적은 없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발효를 시켜 만들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익게 되면은 뭐 건더기 같은 게 동동동 떠 있게 된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걸러내는 뭐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요. 술 먹기 위해서 건더기까지 먹을 수는 없으니까 동동 떠 있는 그거를 걸러내고 이제 투명한 이제 술만 먹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그거를 걸러내는 도구를 이제 갈건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갈건으로 걸러놓고 꽃나무 가지 꺾어 수놓고 먹으리라. 이제 꽃나무가 그 요렇게 생긴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아카시아가 원래 지그재그로 이렇게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 술 한 잔 하고 하나 딱 따고 술 한 잔 하고 하나 딱 따고 하면서 이제 한 잔 한 잔 세면서 나뭇잎으로 꺾어가면서 이제 술을 먹고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술을 놓는다라는 게 십자수 놓는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숫자를 세면서 먹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화풍이 건득 불어. 이제 화풍, 이제 화가 온화하다, 온화한 바람, 따뜻한 바람이 이제 불고요. 그래서 이제 녹수를 푸른 물을 건너옵니다. 자, 청향은 잔해지고 이거 굉장히 유명한 표현인데 향기가 잔해지고 있답니다. 향기가 잔해지는 무슨 이미지? 그래, 하강적 이미지도 있어. 진다, 떨어진다 그런 것도 있지만 향기가 잔해지는 거. 잔해진다라는 거는 눈으로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그렇지,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거를 공감각적 심상보다 감각의 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자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공감각적 심상입니다. 감각의 전이. 낙홍은 옷에 진다. 낙홍은 이제 바로 이제 저녁 노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녁 노을이 옷에 이제 비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술동이가 비었거든 나에게 얘기해라. 소동 아이에게, 집에서 일하는 아이에게 주가 술집에다 술을 물어서 술을 받아오게끔 하여서 어른은 막대 짚고 아이는 술을 짊어지고 이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연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미음 안부하여,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죠. 소유 음양과 같은 뜻이라고. 천천히 산책을 하면서 시를 읽는 거. 신학까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사 깨끗한 물, 명사는 깨끗한 모래,
깨끗한 모래가 딱 투명하게 비치는 그 투명한 물, 깨끗한 물, 그 물에다가 깨끗한 물에다가 잔을 씻어서 부어두고 술을 부어두고 청류 맑은 물을 굽어보면서 떠오는 것은 도화로다. 도화 아까 전에 우리가 했었지? 도화 행화 뭐였지? 복숭아꽃. 복숭아꽃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복숭아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음, 무릉도원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릉도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 도가에서 이야기하는 이상향인데 뭐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 자연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을 내려다 보니까 물을 쫙 보니까 저기서 복숭아꽃이 동동동동 떠온대. 그 이야기는 근처에 복숭아꽃 있다라는 얘기죠. 복숭아 나무가 있다는 얘기죠. 보통 이제 그 신선세계에 복숭아 나무가 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동양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복숭아꽃은 바로 이제 무릉도원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바로 당연히 이 근처가 무릉도원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밑에 줄 보면 확인할 수 있죠. 무릉이 가깝다. 저 매이 그것인가? 저 매는 들을 이야기합니다. 산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 들이 저 무릉도원인가? 송간새로 소나무 사이에 좁은 길에 진달래를 붙들고 산봉우리에 급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구름 속에 앉습니다. 그래 앉아가지고 천촌말락 내려다보는 거죠. 그래서 천촌말락은 밑에 마을을 얘기합니다. 산 아래로 굽어 보이는 마을 곳곳에 펼쳐져 있습니다. 연하일위는 밑에 이제 나오죠. 안개와 노을, 빛나는 햇살을 의미하는데 이 녀석이 비단을 펼쳐놓은 듯 아름답다. 직유법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금방 보았던 연하일휘처럼 자연물을 의미하는 그러한 표현들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나와 있는 표현들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산림 이러한 것들이 있겠고요. 다음에 이제 송죽 위에 줄에 벽계수도 하나 있었네요. 그 다음에 도화행화 녹양방초 뭐 석양과 가랑비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뭐 한자는 아니니까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연물을 나타내는 한자 성어를 쭉 이제 훑어보면은 화풍이 있고 녹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릉도화 하나 보이고 무릉도원이라고 하는 거는 뭐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연하일이까지 이렇게 내용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밑에 줄로 갑니다. 리을 부분이죠. 엊그저께 검은들이 봄빛도 유효하다. 엊그저께는 뭐였을까 계절적으로? 지금이 봄이니까 엊그저께는 당연히 겨울이었겠죠. 그 겨울을 엊그저께는 검은들, 들판이 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제는 겨울이었는데 봄빛이 유효하구나. 유효는 직역한다라면은 남음이 있다, 남는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인데 가득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의역하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는 수월할 것 같습니다. 봄빛이 가득하다, 가득하구나. 영탄법. 공명도 날거리고 부기도 날거리니. 자, 공명, 부기 묶어서 그냥 부기공명이라고 하시면 돼요. 부기공명 우리가 맨 처음에 봤었던 거 뭐 홍진, 맨 첫 번째 줄에 있는 홍진 이 녀석하고 뭐 같은 의미에 있는 뭐 그런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기공명이라고 하는 게 나를 꺼려한대요. 자, 근데 얘네들 날 싫어할 수 있어? 야, 돈이 날 싫어해. 돈이 날 싫어할 수가 있어, 얘들아? 그게 아니라 내가 얘네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돌려서 표현하고 있는 거겠죠. 당연히 주객 전도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청풍명월 외에 어떠한 벗이 있겠는가? 다른 벗이 있다 없다? 없다. 청풍명월 말고 다른 자연물 말고는 어떤 벗이 없다. 다른 벗이 필요가 없다. 단편우왕이라는 거는 맨 밑에 나와 있죠. 청빈한 생활. 그래서 이제 맨 위에 가시면은 청빈한 생활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단어가 단편우왕 이런 거 있었고 다음에 아까 얘기했었던 수감목 이런 거는 바로 이제 청빈한 생활. 우리 청빈한 생활하면 떠오르는 거 안빈 낙도 뭐 이런 거 있죠. 안분지종 뭐 이런 것들만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갑니다. 단편우왕에 헛된 생각 안 하고요. 헛된 생각을 그럼 여기서 헛된 생각이라는 거는 뭐를 의미할까? 이제 속세와 관련되는 생각을 이야기할 겁니다. 아니면은 부기, 공명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가지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마지막 아모타. 백년행나기. 지금 여기서 백년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백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한평생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인간의 한 평생이 이만한들 어짜리? 이만한들 어때? 괜찮지 않아? 인간 한 평생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내용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문제는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개별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